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도혜입니다. 오늘은 김단태님의 저서 절대 수익 투자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 설명에 앞서 김단태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김단태는 카이스트 전산과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 후 티맥스 소프트와 LG전자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 대기업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모바일 소셜 커머스 스타트업인 로티플의 창업 멤버로 일하다가 한창 고속으로 성장 중인 카카오에 인수합병됩니다. 인수합병 당시 매각 대금으로 카카오 주식을 받았고 카카오의 어마어마한 성장으로 김단태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을 벌게 된 김단태는 전문 투자자에게 자신의 돈을 맡겼으나 4년간 누적 수익률 0%를 기록하게 됩니다. 김단태는 소위 금융 전문가들의 비전문성에 분노하여 직접 투자를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처럼 실제로 금융사들이 판매하는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 통계를 내보면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공부하기로 결심한 김단태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 공부하다가 사람, 즉 투자의 대가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아버지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고 레이 달리오와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간단히 설명하면 자산 분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수익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분배하되 자산군마다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자산군을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은 자산별 기대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참고로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는 책에서 언급된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와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미국 중심으로 설계된 사계절 포트폴리오와는 달리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보다 다양한 국가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사계절 포트폴리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이번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산은 단연코 주식입니다. 이 책에서 김단태는 다양한 국가의 주식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언제 어느 국가의 주식이 좋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성 면에서는 미국 주식이 가장 좋을 수 있지만 하나의 국가보다는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이 더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국가 중에서 미국 주식의 수익률과 변동성이 다소 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보다 동일 가중으로 모든 국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비슷한 수익률에 더 낮은 변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김단태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경제권을 구분하여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 자세한 비율은 영상의 후반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구현함에 있어 반드시 채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식에만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끔찍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절대 개인 투자자가 버틸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자산 분배를 바탕으로 설계하는데 자산 분배에서는 리스크 분산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안전자산이 필요한데 채권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주식 100%에 투자한 회색 그래프보다 주식 60%, 채권 40%에 투자한 밤색 그래프의 낙폭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채권 자산을 넣었을 경우 MDD를 줄일 수 있어 더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낮은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이 낮은 상관관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인플레이션 부담이 높아지면 두 자산군 모두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래 그림의 그래프가 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자산 역시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보유해야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은 희소성이 높은 데다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원자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오면
보통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에 유리합니다. 물가 연동채는 물가 상승만큼 이자를 더해서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인플레이션 방어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제품이나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의 채권 역시 인플레이션이 오면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방어에 유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웨더 포트폴리오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은 미국 시장을 메인으로 하되 경제권을 구분하여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합니다. 책에서는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VTI 12%, 미국 외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는 VEA 12%, 신흥국 주식에 투자하는 VWO 12%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미국 장기 국채와 미국 회사채를 보유하면서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물가 연동채와 신흥국 채권을 보유합니다. 채권마다 비중이 다른 이유는 채권의 듀레이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DV와 LTPZ의 듀레이션이 20년을 웃도는 데 반해 VCLT와 EMLC의 듀레이션은 그보다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듀레이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EDV와 LTPZ의 비중이 각각 18%로 높은 편이고 VCLT와 EMLC의 비중이 각각 7%로 낮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물 자산인 원자재와 금은 인플레이션 방어용으로 보유하되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보다는 사이클이 존재하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헤지용으로서 보유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원자재에 투자하는 DBC 7%, 금에 투자하는 IAU 7%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백테스트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했으며 직전에 구현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초기 설정 금액은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원이며 연단위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ETF에서 받은 분배금은 재투자하되 추가 납입은 없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10년간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익률은 20만 9,303달러로 2배가 조금 넘는 금액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7.17%입니다. MDD가 마이너스 11.98%로 다소 낮은 편인데 초보 투자자가 마음 놓고 투자하기에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억 원을 모을 때까지는 상당한 비중의 금액을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예정이며 순자산 1억 원을 달성한 후에도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기법을 어느 정도 취할 생각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하면 1년에 한번 리밸런싱을 하기 전에는 딱히 할 일이 없어 지루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시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막강한 장점이 있기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도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